요거는 국내에서 가장 큰 항공 방제 탱크고요. 약 한 2,200리터까지 담을 수 있고. 약 1톤 정도의 무게를 지닌 이 탱크를 방제에 나설 헬기 하부에 장착하는 것이다. 헬기와 탱크를 연결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볼트 연결 작업. 방제 탱크의 무게가 약 3톤 정도 됩니다. 이 3톤 정도 되는 무게를 갖다가 이 볼트 하나가 감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볼트의 연결이 가장 중요하고, 매일 반복되는 정비 점검 과정이지만 이들의 손끝에 조종사의 생명이 달려있다. 네, 좋아요. 좋아. 비행 중 진동에 의해서 볼트가 풀리게 되면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정비팀은 메인 볼트를 단단하게 조이는 일에 사명을 다하고 있다. 작업이 1시간을 넘기자 땀이 비오듯 흐르는 대원들. 아이고. 풍기도 틀면 되는데 어차피 풍기 틀어도 더운 바람이 오기 때문에 큰 효과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산불 시즌이 되면은 저희가 이제 산불 탱크로 바꿔줘야 되고요. 지금처럼 이제 방제 시즌이 되면은 방제 탱크로 바꿔줘야 되고요. 기본적으로 한 1년에 한 2-3번 정도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방제용 헬기에 아직 달아야 할 것이 더 남아있다. 헬기 측면에 약 50kg의 분사용 스프레이관을 연결해야 하는 것이다. 오케이, 저쪽. 제대로 분사되는지 확인하고 나면 방제 작업을 위한 준비는 모두 완료된다. 새벽 6시, 조종사가 헬기에 오른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이들이 방제에 나설 지역은 경남 밀양의 밤나무 재배 지역. 우리나라 주요 산림소득원인 밤나무. 여름철이면 기승을 부리는 밤나무 병충해인 복숭아 명나방 해충 방제가 시급하다. 7월 말에서 8월 중순 사이 1년에 단 한 번 약 보름에 걸쳐 밤나무 방제 작업이 이루어진다. 한 번 이륙한 헬기는 40헥타르 지역에 방제를 하게 되며 보통 하루 작업량은 80만 평에 이른다. 한 번 이륙한 헬기는 약 15분마다 약재 공급을 위해서 지상으로 내려온다. 사람의 손을 거쳐 신속하게 고압으로 약재를 넣는 것이 관건. 소방차를 동원해서 물을 공급해야 할 만큼 밤나무 방제는 대형 프로젝트다. 대형 헬기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1호당 한 42헥타를 칠 수 있는 양을 물을 보급을 해야 되거든요. 고압으로 소방차에서 그다음에 그 약재 차에서 고압으로 이제 쏴서 집어넣어야 되기 때문에 단순한 분사 작업으로 보이지만 밤나무 방제 작업은 고난이도 저공 비행 기술이 요구되는 어려운 작업이다. 고압선의 위험에서 자유로울 수 없고 마치 헬기는 숲에 바짝 달라붙어 있는 것처럼 저공 비행을 하는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밤나무 방제라는 것은 그냥 수평 비행하는 것이 아니고 적어도 전술 지형 비행 비슷하게 이렇게 등고선 비행을 실시하기 때문에 한시라도 이 손발이 가만히 있거나 눈이 가만히 있으면은 불안정한 요소가 발견되기 때문에 그래서 힘든 겁니다. 방제 헬기는 약재가 흩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고도 비행을 하는데
깊은 협곡을 발견하고 헬기가 급선해야 하는 아찔한 상황이 연출되기도 한다. 표시된 지역이 지금 축사 지역입니다. 지금 잘 보이십니까? 축사하고. 네, 축사. 방제 작업은 피해야 할 위험 지역도 있다. 방제로 인한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양봉, 친환경 농산물 농가 등을 조심해야 하는 것이다. 밤나무 높이에서 15m 이내의 저공비행. 20년 이상의 베테랑 조종사들이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헬기 안의 긴장감은 절정에 달한다. 약재 때문에 창문도 열 수 없는 상황. 헬기의 내부 온도는 40도에 육박한다. 열어서 좀 시원하게 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이 약이 다시 실내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 약이 실내에 들어오면은 조종사에도 치명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열 수도 없고. 방제 작업을 끝낸 헬기가 약재 공급을 위해서 지상에 내려앉는다. 헬기가 잠시 숨을 고르는 사이 지상 위에 사람들이 바빠졌다. 대기하고 있던 유조팀에 마을 주민들까지 합세했다. 한 번 이륙한 헬기는 15분마다 이착륙을 반복하며 약재 공급을 받는다. 밤나무 산주들에게 방제 작업은 손꼽아 기다리는 일이다. 저 밤나무 높이가 3m, 4m 높이가 되기 때문에 사람이 손으로 약을 이렇게 치기가 힘들어서 안 되죠. 살포를 해줘야 저게 벌레가 방지가 되지고 뭐 농민들이 조금이라도 수확을 할 수가 있지. 주민들의 성원이 있는 만큼 서둘러 방제를 마쳐야 하는 상황. 다음 방제 지역을 확인한 조종사의 교대가 긴박하게 이루어진다. 요 혹수기에는 너무 덥기 때문에 2명의 조종사 나와서 해요. 예,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전반에 트고 후반전은 저 다음 조종사. 그래서 교전을 합니다. 폭염 속 방제팀의 헬기가 다시 날아오른다. 양산 산림항공관리소. 정오가 조금 넘은 시각, 지상에선 밤나무 방제를 위해 또 다른 팀이 나섰다. 내일 아침에 작업할 장소에 미비한 점이 있으면은 사전에 협조를 해서 내일 작업하는데 이상 없도록 하기 위해서 갑니다. 방제 하루 전, 방제할 지역을 직접 돌며 사전 점검하려는 것이다. 밤나무가 많기로 유명한 경남 밀양. 특히 경남 지역의 밤 생산량은 19,000톤으로 전국 생산량의 약 28%를 차지하고 있다. 생산량이 높은 만큼 방제 면적도 넓어 방제의 임무가 막중한 곳이다. 대원들은 밤나무 농가 주민과 함께 밤나무 지역을 표시하는 깃발 설치가 잘 됐는지 점검에 나선 것이다. 상공에서 밤나무 지역임을 알 수 있게 깃발을 높게 설치하는 것이 중요하다. 뭐 이쪽에 지금 뭐 깃발이 하나 꽂혀 있고요. 이거는 뭐 충분히 뭐 괜찮게 설치되어 있네요. 이 면적에 대해 가지고 이게 깃발이 꽂혀 있는지 뭐 위험 요소는 없는지를 일단은 사전에 확인을 해야지만이 우리 조종사분들이나 이 항공기 방제 나오신 분들이 이게 안전하게 방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짧은 시간, 고도의 집중력이 요구되는 방제 작업의 특성상 사전 점검은 더욱 철저해야 하는 법이다. 자신의 일이라 여기고 사명감을 갖지 않으면 쉽게 지나칠 수도 있는 일. 뿌려야 하는 지역도 있지만 피해야 할 지역은 펜스로 경계를 지어야 하는데 대원들이 보기엔 그 경계가 미흡하다.
여기는 하나 더 설치가 돼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없습니다. 보니까. 근데 여기는 마땅하게 밤나무가 너무 이래 크고 하고 제가 이거 다니면서 꼽는데 올라갈 수도 없더라고요. 올라갈 수가 없어가지고 요런 데는 못 꼽았는데 이런 데 하나씩 설치되면 훨씬 좋지. 경계를 딱 이렇게 확실하게 지어놓으면. 대원들이 직접 팔을 걷어붙였다. 대나무로 밤나무 지역을 표시하는 깃대와 깃발을 손수 만들려는 것이다. 하루 이틀 해본 솜씨가 아닌지 능숙하게 대나무 잎을 쳐내는 대원들. 산중에 있는 밤나무의 높이를 가늠하면 깃발 높이가 꽤 높다. 나무 높이만큼 더 높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주변 형태에 따라서 다른데 보통 10m 이상은 다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손수 만든 깃발을 이제 설치하는 일만 남았는데 대나무 여러 개를 이어 만든 10m가 넘는 고공 깃발이 모습을 드러냈다. 단단하게 매듭을 짓는 것으로 작업은 완료. 된 것 같아요. 잘 됐네. 예. 더운 날씨에 산 오르고 내리려고 하면 힘든데 그래도 마을에 다니다 보면 연로한 노인들이나 어르신들 보면 힘들어서 막 하시는데 젊은 우리가 와서 조금 도와드리고 하면 거기에 항상 보람을 가지고 그 기뻐하시는 모습을 보면 같이 우리도 웃고 합니다. 예. 거기에 보람을 느낍니다. 네. 땀 많이 흘리셨네요. 뭐 이 정도야 뭐 여름에 이 정도야 뭐. 네. 자, 이 시원한 얼음물 빙수 한 잔씩 따세요. 예? 빙수. 혼자서는 해낼 수 없는 일들을 도와준 대원들이 고마운 모양이다. 땀 흘린 뒤에 마시는 물 한 잔에 무더위 속 고된 작업의 피로가 날아간다. 진짜 감사합니다. 저거 지래 일손도 많이 욕 하는데 이리 와 올거지 삐땀 많이 메고 일단 막 등산하면 잘했다고 막 그렇게 생각하세요. 하루 방제 작업을 마친 헬기가 돌아왔다. 상공위의 방제 작업이 끝났다고 산림항공본부 대원의 모든 작업이 끝난 것은 아니다. 특히 방제 임무를 마친 헬기의 경우 헬기 표면에 묻은 잔류 농약 제거가 필수다. 손가락 조심하고. 약품을 닦아낸 프로펠러를 접어 경납고로 넣을 준비를 하는 대원들. 대원들은 헬기 표면에 묻은 약품을 꼼꼼히 제거하는 데 만전을 기한다. 세척을 게을리하면 헬기 부식 발생의 위험이 커지기 때문이다. 조종사, 대원 할 것 없이 헬기 표면을 닦는 일에 열중한다. 방제를 갔다 오면은 항공기에 보이지는 않지만은 약재들이 전부 묻어 있어요. 그걸 제거하지 않으면은 부식의 가능성이 있거든요. 부식 방지를 위해서 지금 세척을 해주는 겁니다. 샤워를 마친 헬기는 다음 비행을 준비하는 것이다. 다음 날 아침, 정비팀의 손놀림이 어느 때보다 분주하다. 남자 2명이 들기에도 무거워 보이는 호스가 모습을 드러내는데 산불 진화에 쓰이는 담수용 호스, 이른바 스너쿨이다. 물을 빨아들이는 겁니다. 산불 상황 시 이게 물속에 담수돼가지고 일로 해갖고 물을 빨아들이는 거예요. 스너클 장착에만 꼬박 2시간이 소요된다. 한켠에선 산불 탱크를 작동시켜주는 스위치 박스를 교체하는 작업이 한창이다. 매일 달라지는 훈련 상황에 따라 헬기에 장착해야 할 부품도 달라지기 때문에 이른 아침 정비팀의 손길이 가장 바쁜 것이다.
산불 탱크를 작동시켜주는 스위치 박스입니다. 이거를 갖다가 산불 탱크용으로 교체를 해줘야 됩니다. 하늘 지상할 것 없이 가장 더운 곳은 헬기 내부. 헬기와 탱크의 접합 부위에 평행을 맞추는 일이 남아있다. 날씨만 안 더우면 그래도 할만한데 날씨가 기온이 많이 높다 보니까 땀도 많이 나고 몸에서 많이 끈적거리고 이래가지고 좀 힘이 듭니다. 어차피 저희들 아니면 또 뭐 할 수가 없으니까 이런 업무가 또 조종사 정비사가 할 일이 있고 다 각자 맡은 바 할 일이 따로 있다 보니까 저희 정비 검사관들은 주로 항공기 정비에 관련된 일을 하기 때문에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정비 점검을 마친 헬기가 다시 이륙장으로 향한다. 매일 반복되는 훈련에도 작은 규율이 있다. 헬기 탑승 전 승무원들에게 음주 측정을 하는 것이다. 네, 이상 없습니다. 이게 이제 승무원들이 혹시라도 뭐 항공법에 의하면 8시간 전에 음주를 못하게 돼 있습니다. 임무하기 전에. 그래서 사전에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 안전 차원에서 저희가 진짜 불시에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승무원들에 대해서. 산불 진화 훈련이 시작됐다. 담수를 위해서 인근의 저수지로 향하는데 담수할 곳을 발견한 헬기가 서서히 저수지를 향해 내려가기 시작한다. 수면이 5m 이내로 초접근하는 헬기의 비행이 위험천만해 보인다. 탑승 시작. 너무 내려갔어요. 오케이, 라이트 끌어 엎어주세요. 담수는 자칫 잘못하면 물에 빠질 수 있어 인명사고의 위험이 큰 운행이다. 여건이 안 좋은 그런 담수지에서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바람을 맞이하면서 물을 퍼야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이렇게 물에 약간 담수되는 경우, 내려가는 빠질 수도 있고 또 물보라를 맞이하면서 전방이 하나도 안 보이는 상태에서 물을 퍼야 되는 상황도 있고. 담수는 무엇보다 바람의 방향과 페이스를 잘 조절해야 하는데 하강 시 수면과의 거리 유지가 중요하다. 자칫 바람 부는 방향을 잘못 계산하거나 물보라를 만나게 되면 헬기가 중심을 잃고 물에 빠지게 되는 것이다. 외줄타기를 하듯 아슬아슬한 가운데 고난이도 비행 능력이 요구되는 헬기의 담수 과정. 이렇게 어렵게 얻은 물을 갖고 헬기가 향하는 곳은 산림 항공대원들 사이 임무의 최전선이라 불리는 산불 현장이다. 매년 해마다 늘어나는 산불. 화마가 산 전체를 통째로 삼켜버리기 전 산림을 구해내야 하는 막중한 임무가 이들의 손에 달려있다. 한 번 훼손된 산림을 복구하는 데 50년 이상의 시간이 걸린다. 산불 발생 후 30분 이내에 현장에 투입돼 800도가 넘는 극한의 불길 속으로 뛰어드는 이들이 바로 산림항공본부 대원들이다. 훈련도 실전처럼 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평상시 우리가 훈련을 철저히 함으로써 우리가 유사시 산불이 발생되면은 우리가 즉각 출동해가지고 우리 국민의 생명과 귀중한 인명과 재산을 우리가 보호하고 산림의 피해를 우리가 산불로 인해서 우리가 타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최소화시키는 그런 임무를 즉각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훈련을 실시하는 겁니다. 물보라에 휩쓸리는 극한의 위험을 감수하고 이루어지는 아찔한 담수 현장. 언제 일어날지 알 수 없는 산불 진화를 위한 훈련은 오늘도 계속되고 있다. 여기로
네, 보내세요. 아까 들어오신 기름가로 그래 들어오시면 되고, 그럼 물은 착륙장 바로 앞쪽에다가 물을 좀 부어달랍니다. 네, 네, 알았어요. 똑같이 들어가는 방향으로 해가지고 물을 앞에다 뿌려만 주면 된다 이거죠? 네. 교신을 통해 투하할 지점을 확인한 조종사는 정확한 포인트를 향해 분사한다. 레버 탱크를 라이트 끓여, 전방 끓여. 오케이, 오케이, 베리굿. 자, 우리 복귀합니다. 네, 잠시 기다려주세요.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상공위의 시간이 그렇게 저물었다. 사방이 어두운 이른 새벽. 연일 폭염 속에서 계속된 방제 작업의 끝이 보이는 시점. 그런데 대원들의 얼굴이 어둡다. 헬기 운행에 있어 가장 장애가 되는 기상 이변 중 하나인 안개가 발생한 것이다. 지금 현재 작업장에 그 안개가 좀 많이 끼어 있는 관계로 좀 우리가 더 항공기를 준비하면서 그때까지 개일 때까지 좀 기다려 봅시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안개는 거칠 기미가 보이지 않고 마냥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답답하기만 한 대원들. 기상 좀 확인할 수 있나요? 예. 방제의 특성상 오전을 넘기면 그날 하루 작업은 접어야 하는 상황. 시간이 흐를수록 대원들의 초조함은 깊어만 간다. 그렇죠. 이쪽으로 지금 안개가 많이 끼는 것 같은데 방제하는 쪽으로는 조금 이제 많이 거쳐졌어요. 아까보다. 안개가 거치려는 것일까? 조금씩 산이 시야에 들어오기 시작한다. 하루라도 방제를 쉬면 한 해 밤나무 생산량에 미치는 영향이 커서 조종사는 일단 비행을 강행하기로 결정한다. 비행기를 띄워가지고 한번 그 주변을 한번 둘러보고 가능한 지역부터 먼저 시작을 하고 뭐 기상 안 되면 다시 또 내려야죠. 네. 안개 상황 속에서도 방제 시기를 놓치면 안 된다. 그래서 연료를 주입한 헬기가 하늘로 날아올랐다. 낮게 저공 비행을 하며 밤나무 숲으로 향한다. 상공 위에서 육안으로 살펴봐도 저 멀리 보이는 안개가 조종사의 마음을 무겁게 짓누른다. 안개와 같은 기상 이변은 사고 위험이 높아 헬기 조종사의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이다. 과거에 그런 기상 때문에 뭐 어떤 사건도 사고도 있었고 그래서 이 기상이 많이 신경이 쓰이고 있습니다. 이 시간대가 또 그 안개가 많이 피어오르는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안개 사이를 조심스럽게 헤치며 방제 작업이 시작됐다. 다행히 시간이 흐를수록 안개가 조금씩 걷히고 시야가 또렷해졌다. 날씨가 개이자 헬기가 본격적으로 밤나무 위를 닿을 듯 말 듯 저공 비행하기 시작한다. 방제 작업에 탄력이 붙는 오전 9시 헬기 조종사들의 움직임도 빨라진다. 계곡과 능선 사이를 저공 비행하며 약제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다. 백두대간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강원도 강릉시. 이곳엔 강원도 산림을 책임지는 강릉 산림항공관리소가 있다. 이른 아침부터 인명구조 훈련에 대한 사전 브리핑이 한창이다.
험준한 산을 품고 있는 지역의 특성상 산에서 조난자가 자주 발생하는 탓에 인명구조 훈련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먼저 호이스트 이상 유무를 비행하기 전에 우리 검사관하고 팀장하고 점검을 좀 해줘요. 훈련에 나갈 채비를 서두르는 대원들. 반복적으로 이루어져 익숙한 훈련인데도 매번 로프를 차는 손끝에 힘이 실린다. 잠깐의 방심도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훈련에 나서는 대원들의 얼굴에 긴장감이 역력하다. 저희는 이제 백두대간에 인접했다 보니까 그리고 오대산이나 설악산 국립공원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구조 임무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좀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구조 임무를 집중적으로 많이 훈련을 하고 있죠. 조난자를 안전하게 이송시킬 들것은 반드시 챙겨야 할 필수품. 인명구조에 있어 빠져서는 안 될 호이스트 장비다. 이게 그 항공 구조할 때 핵심 장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이 장비가 그 환자를 이제 헬기에서 이제 들어 올리고 내리고 하는 그런 주요 장비입니다. 인명구조 훈련에 나서기 전 항공기 구조 높이인 20-30m 케이블을 풀어서 케이블의 절단 유무나 마모 상태, 꼬임 등을 점검하는 것이다. 신속하게 인명을 구조하는 상황에서 케이블의 작은 결함 하나가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낳기 때문이다. 험준한 지형 탓에 악산을 품고 있는 강원도. 드디어 인명구조 훈련이 시작됐다. 강하게 부는 하강풍 탓에 조난자에게 접근도 쉽지 않은 상황. 호이스트에 연결된 로프에 몸을 매단 대원이 인명구조에 나섰다. 인명구조 훈련의 핵심은 조난자를 최단 시간 내에 후송하는 것이다. 사고 현장에 빠르게 투입돼 인명을 구조해야 목숨을 살릴 수 있다. 헬기가 접근할 수 없는 산악 내에서 조난된 사람을 구조하는 일은 몇 배로 힘든 일이다. 조난자가 있는 곳으로 투입하는데 시간이 걸리는 탓에 발견 후 환자 이송에 더욱 신경 써야 한다. 언제 일어날지 가늠할 수 없는 인명구조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대원들은 지속적인 훈련을 반복하고 있다. 무사히 헬기가 사라지고 나면 훈련은 끝이 난다. 강풍을 온몸으로 맞으며 강도 높은 훈련이 끝나고 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건 단연 가족이다. 지금 뭐 하냐고요? 집사람한테 훈련 끝났다고 보고 가는 겁니다. 아무 이상 없이 훈련 끝났다고. 아 정말요? 예. 저만 마음 졸이는 게 아니거든요. 훈련하면은 사고가 나느냐 안 나느냐 집에 있는 집사람도 걱정하거든요. 할 때는 두근반 세근반이죠.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고 또 어떤 상황인지 모르기 때문에. 근데 하고 나서는 뿌듯하고 또 안전사고 없이 또 완벽하게 했구나 하는 자부심, 그런 게 마음속으로 느껴집니다. 훈련 중 하강풍의 모래바람을 세차게 맞았던 대원. 몸에 묻은 모래를 털어내는데도 시간이 걸린다. 사실 힘들죠. 솔직히 말하면 힘든데 그래도 하고 나면은 또 뿌듯하고요. 아무나 할 수 없는 거니까 여기 몸을 담고 있는 거에 대해서 저는 자긍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른 새벽부터 시작된 훈련을 끝내고 맞이하는 점심 식사 시간. 무사히 훈련을 끝냈다는 안도감과 함께 허기가 몰려온다. 훈련 뒤에 먹는 식사는 꿀맛 같다. 네, 맛있어요. 우리 조리장님 참 음식 잘해가지고 맛있어요. 하지만 경우에 따라 식사를 거르는 일도 있다. 밥 거를 때도 많죠. 뭐 출동, 근거 출동할 때라든가 뭐 그럴 때 밥 거를 때가 많아요. 예. 늦게 먹거나 아니면 출동 있으면 미리 빨리 먹고 뭐 그런 경우가 많죠. 되도록 챙겨 먹으려고 하는데 혼자 살다 보면 걸을 때도 많죠. 비가 와서 훈련이 없는 날이나 훈련이 끝난 오후. 높은 체력이 요구되는 훈련과 구조 활동이 많은 탓에 산림항공본부의 대원들은 평소에 체력 관리를 해야 한다. 평소에 몸을 만들어 놓지 않으면 강도 높은 훈련을 도저히 견뎌낼 수가 없다. 운동을 상당히 열심히 하시네요.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무 자체가 힘들기 때문에 이렇게 안 하면 장시간의 비행기를 타고 산불을 진행한다든가 인명을 구조해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좀 더 체력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난이도 비행으로 높은 체력과 집중력이 요구되는 조종사도 예외가 아니다. 장시간 앉아서 조종을 해야 하는 직업의 특성상 하체 단련이 중요하다. 조종사한테 기본적으로 1년에 한 번씩 조종사 신체검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거 신체검사에 패스를 못하게 되면은 조종사로 공부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각자 알아서 몸 관리를 해야 됩니다. 이곳 강릉 산림항공관리소의 기장인 강문용 씨. 33년 경력의 조종사인 그는 오랜 헬기 조종으로 비용을 얻었다. 제가 이 무릎 연골이 파열돼 가지고 수술을 했습니다. 지금은 뭐 회복 단계 있기 때문에 여기 이제 골 관절경 수술한 그 자리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 환갑을 넘긴 나이지만 오랜 기숙사 생활로 간단한 요리와 설거지는 이제 제법 익숙하다. 어제 오늘 해본 솜씨가 아니다. 설거지를 마치고 책상에 앉으면 가장 먼저 꺼내보는 것이 바로 두 딸의 사진. 큰딸이 시집 가야 되는데 시집도 안 가고. 귀가 후 홀로 조용한 방에 앉아 가족들 사진을 꺼내보는 이 시간. 강문용 씨의 마음에도 작은 강 하나가 흐른다. 어느 때가 제일 보고 싶으세요? 그 순간순간 있어요. 일에 몰두하다 보면은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산불 지나갈 때는 이제 막 연기가 많이 올라오거든요. 그 속에 들어가서 물을 투하하면서 나오는 순간 들어갈 때부터 가족들 생각나죠. 내가 잘못하면은 또 먼저 간 동기생들처럼 또 내 가족도 그렇게 될 수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또 하게 되고요. 33년의 비행 동안 사고로 동료를 잃었을 때도 가족이 있어 그 시간을 견뎌냈다. 그때마다 듣다 들리네.
다음날 비가 부슬부슬 내린다. 비가 온다고 해서 쉴 수 없는 상황. 5번. 그러니까 대원들이 길을 나섰다. 5번을 먼저 끝내려고 오전에. 아, 그러니까 1번, 2번이 아니고 3, 4번부터 한다 이거지. 지금 내일 화물운반 임무가 있는데 거기 화물운반 사전 화물 점검하고 정찰하러 나갑니다. 아, 이런 임무를 자주 하세요? 얼마 전에 7월 달에도 했고요. 요즘 등산로 보수가 많이 있다 보니까 요즘은 자주 있습니다. 내일 예정된 화물 운반 작업을 위한 사전 점검에 나선 것이다. 국립공원 내의 폐자재 운반이나 등산로 보수에 쓰일 자재를 운반하는 일에 산림항공본부가 나서게 되는데 부피와 무게만큼 위험이 따르는 작업이다. 상관없어요. 나중에 여기 남은 거에다가 저거랑 같이 내주로프로 연결해버리면 상관없다고. 근데 비가 내리면서 자재에 물이 스며들어 무게가 늘어나는 돌발 변수가 발생했다. 아, 이건 이렇게 세월 저거네요. 쇠네요. 철제기 때문에 이거는 비를 안 맞기 때문에 물을 안 먹기 때문에 이거는 뭐 큰 문제가 없어요. 이거를 한꺼번에 옮길 거예요? 아니잖아. 이거 나눌 거잖아. 아니 여기 지금 한 묶음이 이게 지금 얼마나 나갑니까? 이 무게가 지금 한 1,800이나 한 1,900 정도. 비가 와가지고 물을 먹었잖아요. 이거 1,800임 있잖아요. 이거 2.3, 4톤 많이 나가면 2.5톤 정도 나가거든요. 화물 운반 시 한 번에 옮기는 양은 보통 2톤 이하. 2톤을 초과한 화물은 다시 작업해야 하는 것이다. 되풀이해야 하는 작업에 모두들 난감해하지만 안전한 화물 운반을 위해선 감수해야 할 일이다. 이건 내일 만약에 이거 화물 헬기를 한번 쭉 들어봤어요. 오늘같이 비가 이렇게 오면 상황이 안 좋을 경우는 다시 안전하게 화물을 운반할 수 있도록 작업을 새로 해야 됩니다. 네. 지금 이 상태는 안 되는 거죠? 이 상태에서는 곤란하죠. 그럼 밤새 또 다시 작업을 다시 해야죠. 다시 강릉의 아침이 밝아오고 다행히 오늘 날씨는 맑다. 강릉 산림항공관리소에는 러시아산 키모프 헬기를 비롯해서 초대형 헬기까지 모두 6대 헬기를 보유하고 있다. 오늘 있을 화물 운반에는 초대형 헬기가 동원된다. 이게 지금 우리나라에 4대가 있고요. 강릉에 지금 한 대가 있고 안동에 한 대가 있고 진천에 한 대가 있고 익산에 한 대가 있어요. 화물을 운반을 할 수 있는 후쿠를 단 다음에 화물 운반을 할 수 있는 그런 초대형 헬기입니다. 백두대간 980m 고지의 초대형 화물 운반 작업이 오늘 진행되는 것이다. 이 초대형 헬기의 엔진은 무려 4,500마력에 이른다. 오대산 국립공원 내 소금강에 있는 폐자재를 옮기는 일이 오늘 해야 할 작업. 초대형 헬기가 상공에 나타나자 자재 더미 위로 하강풍이 불기 시작한다. 지상대원들은 강풍을 온몸으로 받아내며 빠른 시간 내에 후크에 화물을 묶어야 한다. 초대형 헬기의 굉음과 그로 인한 강풍으로 작업장은 일순간 허리케인이 휩쓸고 간 현장을 방불케 한다. 화물을 끌어올리는 조종사의 손에도 땀이 배어들기는 마찬가지. (980m) 고지대의 화물을 운반하는 작업은 보는 것만으로도 아찔하다.
300톤에 달하는 화물을 모두 옮길 때까지 이 위험한 화물 운반은 계속된다. 화물 운반이 어려운 이유는 한 번에 2톤 이상의 무게는 실을 수 없고 한 번 올려진 화물은 중간에 내려놓을 수 없다는 점. 조종사 입장에서도 화물을 싣고 상공 위에서 중심을 잡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화물 운반이 완료될 때까지 지상에선 바람과 사투를 벌이고 상공에선 조종사의 손이 다급하게 움직여야 하는 것이다. 300톤이 넘는 화물 운반을 끝낼 때까지 조종사는 자신과의 싸움을 계속해야 한다.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고된 화물 운반이 모두 끝났다. 아이고 고생들 했습니다. 선생님 오늘 비행 어떠셨어요? 뭐 날씨는 뭐 그런데 좋아가지고요 임무하는데 뭐 문제가 없었습니다. 네, 근데 뭐 이제 무거운 화물 운반하다 보니까 혹시 뭐 떨어지면 어떠나 하는 그런 이제 염려도 많이 했고, 근데 다행히 뭐 아무 일 없이 끝나가지고 참 기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했어요. 어김없이 산림항공관리소의 아침은 밝아온다. 모두가 잠든 새벽, 양산 산림항공관리소의 대원은 방제에 나설 중형기를 점검하기 시작한다. 매일 반복되는 작업이지만 엔진을 살피는 눈은 예리하게 빛난다. 비행 전 점검이 이제 완료를 하고 이상 없다는 것을 표시하기 위해서 여기에 서명을 하게 됩니다. 아, 서명을 해야지만 이렇게 할 수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일이 안전한 비행을 위한 길임을 안다.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뭐 작은 힘이나마 최선을 다해가지고 제가 점검한 비행기가 아무 결함 없이 완벽하게 임무를 수행하고 다시 기지로 귀향하는 것을 보는 것을 가장 큰 행복으로 알고, 딱 이렇게 하는 순간 제가 속으로 항상 하는 생각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다시 이 자리에 지금처럼 무사히 착륙했으면, 그런 때 저희 가족들 한번 생각하면서 그렇게 비행합니다. 드넓은 상공 위에서 산림을 지키는 산림항공본부 대원들. 목숨을 담보로 해야 하는 고난이도 저공 비행이 요구되는 1년에 단 한 번 보름간 펼쳐지는 폭염 속 방제 작업. 하늘 위의 안전 운행을 위해 지상의 대원들도 땀 흘려 일하는데 사명감 없이는 해낼 수 없는 작업 현장. 불길 속에서 살림을 구해내고 조난된 사람을 살리는 일. 국민의 안전을 위해 24시간 쉬지 않는 그들의 땀으로 대한민국의 살림은 늘 청색 신호일 것이다.